안녕하십니까. 항공사 취업을 돕는 공유의 여왕, 면접의 여왕 최지연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겨울을 이겨내고 계십니까? 사실 이렇게 추운 날에는 또 다른 준비와 계획을 해야 또한 내년을 또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승무원이 되는 노하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우, 어떻게 하면 승무원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까? 효과적인 준비 방법으로 승무원이 될 수 있는 방법,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근무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누가 승무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격 여건별로도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승무원이 되기가 좋을까?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승무원이 되는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자, 저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그리고 생각했던 바대로 빨리 승무원이 되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의 목표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것도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빠르게 될 수도 있고 사실 뭐 1년, 2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던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how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이렇게 준비 과정을 저는 조금 나열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승무원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2년제 아니면 4년제 학사를 졸업을 하거나 졸업 예정자가 가능하다고 했었던 것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라도 자신만의 또한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한 그것이 아닌데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전공을 통해서 항공관련학과 졸업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재학 중인 친구들은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일부러라도 이런 항공과에 재학을 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방법이 없냐? 그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준비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의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조금 더 공부하는 것이 또한 좋을 것이고 또한 스스로 공부하는 것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은 제가 어떻게 하면 스스로 혼자서도 잘 정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준비 과정에는요. 자, 이렇게 대학교에서 항공 관련학과 진학을 해서 2년제나 4년제 학사를 통해서 승무원이 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물론 뭐 승무원학과가 아니더라도 학원이나 과외 수업으로도 물론 승무원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인이 스스로 하는 공부거나 아니면 혼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룹으로 모여서 스터디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라고는 사실상은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못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도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좀 효과적으로 승무원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여기서 일어나는 과정 중에 장단점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습득을 조금 취사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준비 과정별로 일어날 수 있는 장단점을 말씀드리고 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떤 것이 맞다, 어떤 것이 그르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학교 교육의 장단점, 그리고 학원이나 개인 과외의 장단점, 그리고 개인이 공부할 때나 그룹 스터디로 공부할 때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면 장단점이 있으니까 각각의 장단점을 알고서 본인이 선택을 하고 또한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저런 방법도 쓸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했었던 이런 준비 과정별로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장 대표적으로 학교 교육의 장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적혀 있는 것처럼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경험이 많은 제 유경험자들의 전직 교수님들께서 실제로 현장에서 일했었던 교수님들의 직접 지도가 바로 학교 교육의 첫 번째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나 현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접에 임했을 때 잘 모르는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영 엉뚱한 대답을 한다라고 하면 어떠시겠어요? 사실 승무원 합격이 멀어지겠죠. 자, 그래서 경험이 많으신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했었던 전직 교수님들의
전직 현직들의 전직 유경험자들의 승무원들의 직접 지도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 2년제든 4년제든 어떻게 보면 학년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자, 그 학년별로 맞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가장 학생들이 들었으면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미리 다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짜놓은 프로그램에서 잘 따라오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해서 저는 학교 교육의 장점으로 꼽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자,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경험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자, 뭐냐면은요. 자, 이미 한 번쯤은 시험을 보았었던 선배들의 이야기, 그리고 합격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무엇이 조금 잘못되었을까, 그리고 무엇을 더 준비하면 좋을까라는 직접 경험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후배가 되었다면 선배들의 그 합격하는 모습이거나 아니면 실패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 실패 사례를 보면서 본인이 충분히 이렇게는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또 자기만의 노력을 충분히 한다면 승무원이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수님들께서 많은 누적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가지고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물론 학생들과 함께겠지만 그런 모의 면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상은 학교 교육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적지는 않았지만 여러모로 어떤 방법보다는 승무원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비용 면으로는 가장 저렴하다. 그렇게 많이 비싸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학교 프로그램을 따라간다면 어디 다른 학원이나 아니면 개인 과외보다는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 맞겠지요. 자, 그런데요, 좀 어떻게 보면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일까요? 자, 교과 과목 위주의 수업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수님께서 현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 경험이 아니라 교수님의 간접 경험이 되겠죠.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비행 이야기로만 그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상은 항공 관련한 개념 수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란 무엇인가?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기내에서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아니면 와인이나 아니면 치즈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승무원이 되어서나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안타깝게도 교육과는 좀 멀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육에 대해서 가르치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면접에 대한 것은 아니고 실제 항공사 승무원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수업들을 지금 교육 중에 수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이용을 하거나 써먹으려면 바로 승무원이 되어야 직접적으로 써먹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공사 현장의 이론 수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실제로 되어봐야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러나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에 대해서는 직접 들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마지막으로 제가 부분 적어 놓은 것이 조금 안타까운 점입니다. 자, 면접 답변을 위한 토의나 또한 시사 공부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교수님께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교육 프로그램 내에서는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면접 답변을 위한 그런 자기만의 시사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기사를 보거나 회사에 대한 자신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스스로 해야 되는 본인의 몫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입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입사 지원서나 자기소개서에 대한 것은 교수님께 검토를 받아볼 수 있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적으로는 전문적으로 또는 다른 업체에 의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면접에 대해서 조금 약하지 않나. 자, 교육 면에서는 굉장히 월등하고 우수한 분들의 그런 경험을 가지고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실제 입사를 위한 입사 지원서나 자기소개서 작성 그리고 또한 그런 것을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시대적인 부분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여러 교수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부분이셔서 그런 면에서는 잘 따라간다면 이렇게 극복을 잘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만약 항공과나 항공 관련 학과가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 4년제나 2년제 학사를 나왔다고 해도 포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전공 불문이 바로 승무원 직업이라는 거 처음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사실 그래서 항공과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승무원 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암담한 현실에 또한 부딪히지 마시고요. 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학원이나 과외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원 또는 과외의 장점을 한번 적어 보았는데요. 자, 우선은 학교에서는 단체로 뭐 50명, 100명, 뭐 심지어 200명까지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개인별로 코치나 상담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별 상담과 학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수의 면접 수업이 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회사별 기출문제를 또한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답변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 수업을 따라가다 보면 서비스 내용이거나 실제로 일어나는 회사에 대한 롤플레이 같은 경우도 직접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로서밖에는 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출문제의 다양성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간접 경험을 통해서 어떤 답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합격 사례들을 어떻게 보면 선후배를 만나는 것보다는 다양한 합격 사례들을 통해서 개인을 잘 정리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응용력 있게 잘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개인별로 코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이 모자라는 거나 부족한 점을 개별적으로 코칭을 받고 차별화된 답을 또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학원 또는 과외에 장점이 있지만 또한 단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제가 학교 교육의 장점으로 말했던 부분이 바로 학원이나 과외의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정말 고가의 교육이 또 교육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 비해서는 교육비가 높다라는 것이 단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험이 많은 그런 선생님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경험이 짧거나 아니면 부족한 선생님들을 만났을 경우에는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학교라는 공신력 있는 곳은 누구나 다 인정될 수 있지만 학원이나 개인과외는 개인적인 선택이고 그거에 대한 공신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승무원이 이제 개인과외나 학원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보통은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런 경력 증명서를 통해서 선생님의 경험이나 경력을 또한 유추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항공사 실무에 대해서는 사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뭐 비행기는 타본 적이 있습니다만 비행기에서 어떤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그 가르치시는 선생님의 그런 실력과 어떤 경험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측으로만 답을 할 수가 있고 또한 모의 면접을 통해서 실제 돌발적으로 질문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답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면으로 적어보고 다른 친구들과도 이야기를 해보고 또한 현직 경험자들이거나 아니면 전직 승무원들과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모자르다라고 했을 때는 답변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점을 좀 발휘를 해서 사고지향적인 수업으로 조금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학원 교육의 장점은 굉장히 개별적인 수업이 가능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비용 면에서 조금 비싸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답변을 달기 위한 그런 수업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또한 스스로도 경험을 많이 하면서 자기만의 또한 답변을 익혀야 된다는 것이 단점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학교 교육이나 학원 교육의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두 개 다 시사적인 부분은 본인이 어느 정도는 챙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회사가 어느 목표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지, 그리고 기종이나 아니면 서비스 내용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교나 학원에 대해서도 너무나 믿지 마시고 본인이 스스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여러 번으로 강조했던 부분이고 또한 필수적인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아니면 학원을 다니지 않거나 아니면 개인 과외를 통해서 수업을 하지 않거나 할 때는 보통의 경우는 그룹 스터디나 아니면 개인 스스로 혼자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그랬을 때의 장점은 또한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또는 스터디의 장점. 자, 자신의 장점 및 단점을 스스로 정리하면서 답변이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학 문제를 많이 풀었더라도 앞에 있는 강사님이 푸시는 거지 스스로 푸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런 경험 많으셨을 거예요. 선생님이 풀 때는 굉장히 쉽게 문제를 잘 푸시고 계십니다. 답변도 1, 2분 안에 쑥쑥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푼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그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어려운 거를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이 또한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리 어떤 것을 한다 하더라도 개인이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지 않는다면 앞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풀었던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개인이 스터디하거나 그룹 스터디할 때는 시간을 가지고 답변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준비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혼자 독립해서 스스로 나만의 답변을 정리한다는 거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한 친구들이 자기만의 차별화된 이미지와 답변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에 대한 집중력과 정보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합격이 높을 수도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나 학원을 다녔다 하더라도 혼자서 반드시 정리를 하고 개인이 스스로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답을 해야지,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이렇게도 한번 답을 해보겠다라는 것으로 스스로 예측을 해보기도 하고 같이 한번 모의 면접을 보면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생력이라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누구에게 의존하거나 아니면 누가 어떻게 해주겠지라고 이제는 의존할 수 있는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사회인으로서 어떤 직업인이 되겠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바람일 텐데요. 그럴수록 어떤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했다라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답변, 그리고 누가 합격했는데 이런 답변에서 합격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답변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나는 어떻게 답변을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신만이 정리하고 또한 그룹 스터디를 통해서 함께 토론해보면서 똑같은 답변을 하는 친구들과 자신이 어떻게 하면 좀 다르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꼭 가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그룹 스터디일 경우에는 이런 시간적인 자기만의 시간이 있어서 굉장히 차별화된 답변이 가능하고 또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회사에서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잘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자 할 수 없다. 선생님, 저는 스스로는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사실상은 이런 과외나 어떻게 보면 학원 아니면 또 학교에 다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인이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스스로 못하겠다라고 하면 같이 그룹 스터디를 해서 같이 공부하는 게 좋고요. 타인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끌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개인 스터디거나 아니면 그룹 스터디도 조금 한 템포는 좀 늦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혼자서 공부하는 거는 자신에 대한 답변은 참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대한 답변, 현장 중심의 질문했을 때는 그런 답변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혼자 공부했던 친구들은 제 말에 아마 공감을 하셨을 거예요. 학원이나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에게도 회사에 대한 질문을 종종 합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 항공 관련 학과 친구들에게 우리 회사가 어디를 취향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회사 기내식 서비스를 잘 알고 있지요? 자, 그러면 기내식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이야기를 해보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실제로 항공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자들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기를 통해서 책을 썼었는데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 회사에 대한 질문은 조금 약하다 하는 것이 제가 보았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이나 스터디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는 있지만 회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살피고 공부를 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인의 이미지나 자세, 답변,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전문가에 대해서 전문가가 체크를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굉장히 자신은 자신 있게 말을 한다고 하지만 상대가 싫어하는 말을 하거나 그리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태도 면에서 굉장히 예의 바르지 못한 태도를 하거나 표정을 짓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룹 스터디를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늘 비판만 받는다면 비난을 받는다면 어떠시겠어요? 할 마음이 없겠죠. 자, 그래서 친구들의 주관적인 이야기도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의 전직 경험자들, 승무원들에 대해서 한번 자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런 부분을 직접 촬영을 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해서 스스로 본다라고 하면 조금 이런 잘못된 습관을 해결하는 거에서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은 개인을 잘하고 있고 그룹 스터디도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동영상이거나 아니면 자기에 대해서 좀 촬영을 했다가 그런 부분을 스스로 고쳐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번쯤은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준비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바로 본인 스스로 직접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해도 자 학원이나 학교 그리고 개인 과외 선생님이 해주시는 부분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자 이런 거는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주관적인 결정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은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기만의 생각을 정리하고 또한 시사적인 것에서도 질문이 많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자신만의 생각을 꼭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그런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또한 차별화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차별화된 방법을 어떻게 하면 준비하면 좋을까요? 제가 8가지 과정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8가지 과정은 제가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한 가르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우선은 제가 마인드맵이라고 적어 보았고요. 자, 두 번째는 나에 대한 알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회사 알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자 어느 정도 제가 나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알았다. 그리고 기출문제도 어느 정도 알았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준비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50% 정도는 준비가 됐다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서류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사실 지금은 지원하는 단계가 아니라 한 번은 내가 가고자 하는 항공사에 대해서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를 적어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류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자 서류 작성할 때 뭐가 필요하죠? 사진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맞는가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실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류 작성을 하셨으면 바로 이미지 메이킹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무리 서류 작성했다 하더라도 서류 합격을 한 다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승무원의 면접 과정에서는 반드시 면접이라는 것이 있는 거 아시죠? 자, 어느 항공사는 3차 면접까지 있고 또 2차 면접에서 최종 합격을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자신만의 모습을 찾고 또 헤어 메이크업도 해보면서 증명사진까지도 깔끔하게 찍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또 워킹도 해보면서 서 있는 자세, 태도도 한번 살피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미지 메이킹을 제가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의 면접입니다. 자, 여러모로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자,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요. 회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번 서류를 작성해봤기 때문에 어느 회사까지도 도전을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혼자 하지 마시고요. 함께 모의 면접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친구들의 의견이나 또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을 좀 적어 놓으셨고 체크하셨다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시고 실제로 면접을 보시는 과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요,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준비 방법이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이 8가지 과정을 잘 간다면 어느 면으로 비용 면에서도 굉장히 절약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혼자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은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차별화된 준비 방법을 순서적으로 갈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8가지 과정 중에 첫 번째로 적었었던 것이죠. 바로 마인드맵입니다. 자, 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인드맵은 아마 보셨던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으로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21살, 이제 그래서 22살에 졸업을 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4년제 학사를 했을 때는 25 이렇게 졸업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제가 상담을 통하거나 아니면 수업을 할 때 본인에 대해서 물어보기는 합니다. 자, 본인의 특기가 뭡니까? 본인의 취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본인의 성격의 장단점에서 말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도 사실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한 친구들이 되게 드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드물었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그냥 여기다가 적지 마시고요. 자신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인드맵이라고 하면 보통 1시간 이상은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요. 자, 봉사활동을 했던 적은 언제인지, 그리고 어떤 봉사활동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너무나 길게 적지 마시고 짤막짤막하게 어떤 거 하면서 계속 연결고리로 이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인의 성격의 장단점도 한번 적어보시고요. 특기, 취미, 그리고 아르바이트는 어떤 것을 했었는지, 그리고 이 아르바이트가 종류별로 다양하게 했었던 거 있었으면 다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끌어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게 첫 시간이고 첫 번째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알기라고 하지만 이 과정을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 그것을 글로나 말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짧고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8가지 정도를 제가 적어보았는데 이 8가지 정도에서부터 시작하면 굉장히 나에 대해서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내성적인지 외향적인지 아니면 장점이 무엇인지 단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 생각하는 것을 생각나는 대로 짤막짤막하게 적어 나가다 보면 더 발전해서 직무와의 연결성도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렇게 나를 알아다 보면 내가 보는 나랑 타인이 보는 나랑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많이 여러분들 겪는 그런 부분이죠. 자,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자, 이 두 사진을 보면서 내가 보는 나랑 타인이 보는 나 어떤 관점에서 그려졌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사실 이 사진은요, FBI에서 실제로 실험했었던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굉장히 스케치를 잘하시는 전문가가 있는데 본인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묘사하는 대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는 분은 실제로 얼굴을 보지 않았고요. 전적으로 이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착안을 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은 내가 나에 대해서 설명했었던 그림을 그렸던 부분이고요. 오른쪽은 또 제3자가 와서 그 상대에 대해서 보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생겼고, 자, 눈은 어떻게 생겼고, 머리 길이는 어떻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묘사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봐도 똑같은 사람 같지는 않으시죠. 자, 그런데요, 이 사진을 잘 보고 계세요. 자, 그러면 실제 사진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나 알기라고 제가 지금 적었는데요. 자, 어떠십니까? 자, 아까 보았던 왼쪽 사진 그리고 오른쪽에 있었던 사진 중에 어느 쪽이 가장 닮았다고 생각이 드세요? 네, 바로 오른쪽에 있었던 사진이 가장 이 여성분이랑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나는 이것은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못하고 또한 이런 이미지 면에서도 굉장히 남들과 비교했을 때 만족하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요, 말로도 나올 수 있고 글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거나 아니면 조금 누군가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적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고요. 나에 대한 나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자고요? 예, 긍정적으로요. 자, 그래서 남이 보는 나도 굉장히 아름다운 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는 나는 굉장히 추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생각했을 때 별로 안 좋은 부분만 도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그림과 사진을 비교했을 때는 남들이 내가 생각하는 부분보다 더 좋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도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자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으로 묘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나를 알기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요. 마인드맵도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 바로 회사 알기입니다. 자, 회사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알아야 되는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회사는 어떤 것을 알면 좋을까요? 짤막짤막하게 또한 마인드맵처럼 회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회사의 비전이 무엇인가? 그리고 회사의 인지상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 회사가 가고 있는 취향지는 어디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학생들과 수업을 할 때 세계 지도를 펴놓고 사실 수업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또한 이해를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자, 미주를 어디 취향하는지, 예, 시카고, 뉴욕, 워싱턴 DC 이렇게 대한항공이 취향하는 곳 세 개는 말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다른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단어적으로 외웠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바로 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큰 세계 지도를 펴놓고 직접적으로 도시마다의 특징과 또한 이 도시를 왜 취향했는지 그리고 취향지에 대한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서 그 학생들의 머릿속에 이해하게 되기 쉽게 저는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도를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형식상으로 단어를 외우고 어디를 취향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체를 살피면서 이 항공사가 어디를 취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취향했으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예, 한번적으로 깊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가 갖고 있는 기종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비행기를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기종이 운항되는지 그다음에 어디를 어떤 기종이 가고 있는지는 별로 관심사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항공사에서는 이 기종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기종으로는 예, 단거리 4시간 미만의 구간 이상은 못 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장거리를 가느냐 중거리를 가느냐 단거리를 가느냐에 대한 부분도 이 기종에 대해서 연관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꼭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자, 대표번호를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자, 승무원들에게 묻습니다. 제주항공 탔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제주항공 승무원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돌아오는 비행기가 지금 언제인지 몰라서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예약 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만약 승무원이 대답을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승무원이 있네라고 하면 회사의 대표번호 정도는 조금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 예약을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번호인데 우리 항공사의 대표번호가 뭡니까? 라고 했었을 때 사실 그 번호를 기억하는 친구들이 정말 10명 중에 1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승무원들은 예외일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승객이 바로 질문하셨을 때는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항공사에 근무하기 위해서 이 항공사에 최선을 다하는 승무원 되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친구가 자, 항공사의 대표번호를 모른다고 했을 때는 조금 준비가 예, 어수룩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그 회사의 대표번호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새로운 뉴스, 그 항공사의 새로운 뉴스, 좋은 뉴스가 무엇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뉴스가 무엇인지 그러면 부정적인 뉴스를 통해서 이 회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했던 사회공헌활동, 굉장히 항공사로서는 사회공헌활동이 예, 회사별로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방송에서 한국직업방송에서 예, 10대 뉴스를 통해서 각 항공사마다의 그런 관련한 뉴스를 보여드렸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이라도 한 번은 꼭 살펴보시고 시험 직전이라도 살펴보시면 그 항공사에 대한 충분한 뉴스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도 타시면 가장 먹고 싶어하는 것, 예, 기내식입니다. 그래서 이 항공사가 어떤 기내식을 서비스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의 내용과 또한 새로운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꼭 알고 회사를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짧게 제가 적었지만 이러 하나하나를 통해서 본인 대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지금은 준비가 잘 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잘 질문하고 정리가 된 상황에서 답변이 된다면 분명히 합격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자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요. 자,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를 그다음 4번째 과정으로 적어보았습니다. 자, 마인드맵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고 그다음에 나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를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기를 표현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었고 회사에 대해서도 잘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회사에서 나오는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좋겠지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한번 적어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답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 자, 남은 이렇게 해서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저 친구는 이러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라고 해서 다음에 본인이 그 대답을 한다면 사실 거기 계신 면접관님들은 몇천 명의 면접을 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답을 똑같이 따라한 것도 알고 있고요. 모방을 하고 지금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남이 합격했었던 답변의 예는 자, 그냥 참고만 하실 뿐이지 모방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항공사별 직전 문제를 좀 통해서 자기가 준비가 되었는지를 살펴보실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자, 실무 면접, 그다음에 임원 면접, 그리고 영어 면접, 그리고 기내 방송문까지 어떤 질문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실무 면접은 자, 직전이라고 했지만 그 전에 있었던 직전 연도과 그 전 연도까지 다 한번 살펴보시다면 문제가 점점 변화하는 것도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면접이나 기출문제, 그리고 임원 면접, 영어 면접, 그리고 기내 방송문까지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자, 본인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를 4번째로 두었는데요. 자, 보통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학원이나 과외 수업을 받을 때 자, 자신에 대해서 답을 해보세요라고 하지만 나에 대한 정리도, 회사에 대한 정리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출문제 답변을 정리한다는 건 지금 굉장한 오류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임원에서는 시사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는 굉장히 외부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환율이나 질병, 그리고 전쟁이나 아니면 어떤 천재지변에 관해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폭풍이 불었거나 아니면 눈이 많이 와서 지연이 되었을 때 굉장히 그것을 항공사 탓을 요구하는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배상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승객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도 롤플레이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처음부터 답변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그래서 실무 문제부터 임원 면접 질문도 한번 살펴보시고 롤플레이, 그리고 영어 질문도 계속적으로 나와 있고 영어 실력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승무원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질문이 또한 나와서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답변을 한번 정리 먼저 해보시고 답변에 대한 답안을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내 방송문도요 계속적으로 새로워지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살펴보셨다가 작성을 해보시고 또한 발성을 하셔야 됩니다. 기내 방송문은 단지 그냥 방송문을 읽으면 안 되고요. 실제로 자기 목소리를 내어서 발음이나 억양 그리고 강세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혼자 한다라고 하면 아까는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었죠. 자, 이번에는 녹음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녹음을 통해서 자기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도 살펴보시고요. 발음이나 발성은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라서 승무원에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영어 기내 방송문을 읽어보시면서 발음 교정도 해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로 자, 이제는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았고요. 자신이 어떤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보충하면서 답변이 이렇게 되겠다라는 것도 한번 정리해 보았을 텐데요. 자, 그 다음 순서로는 저는 서류 작성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서류 작성. 자, 계속적으로 나왔었던 부분이에요. 자, 이력서랑 자기소개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력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되나 다시 한번 짤막하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자, 학력, 경력,
그리고 외국어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느 항공사는 외국어 활용 능력에 대해서도 상, 중, 하로 적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상을 받았던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포상에 대해서도 공모전 출시나 이런 거에서도 경험이 있었으면 학과 불문하고라도 한번 도전해봤었던 그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스타항공은 가족사항도 적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드렸고요. 보통은 해외 연수나 어학연수에 대해서도 경험상으로 굉장히 자주 묻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력서에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내외 활동사, 그래서 동아리나 봉사활동했던 거 빠놓지 마시고 잘 적어놓으셨다가 하시면 굉장히 승무원 이력서상으로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학력이나 경력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대내외 활동했었던 것이 너무나 없다라고 할 때는 이 친구가 굉장히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내성적으로만 보여지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조금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비칠 수 있는 부분이 이 봉사활동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부분도 빼놓지 않고 꼭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격증 사항입니다. 뭐 국가 자격증 같은 경우는 기입을 할 수 있지만 민간 자격증 부분에 대해서는 검색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검색이 안 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잘 작성하셔서 기입하시고 그것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작성 부분이니까 자기소개서 작성도 꼭 빼놓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직전 연도에 어떤 자기소개서 내용이 있었는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지금 시험 본다, 지금 이제 면접을 볼 거라 생각을 하시고 한 번씩은 작성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벌써 이제는 2017년 하반기고요. 12월이 되었습니다. 12월도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또한 내년 2018년이 다가올 텐데요. 내년 상반기를 바라볼 친구들이라면 지금 하반기에 나왔었던 항공사별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본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실제 질문에서, 면접 질문에서도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작성하시고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자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인드맵, 나 알기, 그리고 회사 알기,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면 이번에는 그 회사에 맞게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를 꼭 작성해 보셔라 라는 것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자, 제가 잘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6번째는 바로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사실 승무원이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지 메이킹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류가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1차, 2차, 3차 면접에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승무원으로서의 이미지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승무원의 이미지가 드러나는 친구들에게 합격의 영광이 주어질 텐데요. 사실 저는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이 가장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미지 메이킹을 한 번에 요약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미지 메이킹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꼼꼼하게 승무원으로서 보여줘서 합격의 영광을 안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승무원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라고 생각하세요? 무조건 예뻐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이미지라는 것이 그냥 보여주는 화장을 잘해서의 이미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적으로 자기 이미지를 가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은 조금 바깥으로 드러나는 부분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사별 자신에게 적합한 이미지를 찾고 준비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저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어떻게 지금 이미지를 변신시키고 다 서류가 적성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다른 변화를 주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2012년부터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또 페이스북으로 면접의 여왕이라는 걸 활동을 하면서 처음부터 시작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선생님들이 하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요. 바로 컬러 테스트 부분이었습니다. 제 색을 아는 것이 그렇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색깔을 알다 보니까 머리색이거나 아니면 메이크업 색도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컬러 테스트를 했을 때 저는 사실 봄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 연한 주황, 연한 노란색, 연한 초록색 등 이렇게 조금 신선하고 이제 막 생기가 도는 그런 컬러가 바로 저의 컬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봄이 저와 맞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면접복을 입을 때도 완전하게 하얗거나 순백색의 색깔이 아니라 약간 노른스름하거나 미색이 저한테 굉장히 잘 어울렸던 경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저는 제 학생들에게도 적용을 시켜보았고 컬러 테스트를 통해서 헤어 색깔도 사실상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눈썹을 그리거나 아니면 아이섀도우를 그리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게 맞는 컬러를 확인하다 보니까 면접복을 고를 때도 그리고 메이크업을 할 때도 조금 다르게 하면 굉장히 차별화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색깔을 알게 되면 이런 메이크업을 하거나 그다음에 헤어를 할 때도 굉장히 많은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면접복을 고를 때도 자신에게 맞는, 물론 사이즈나 치수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어느 옷을 입거나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런데 색깔도 자신에게 밝게 하거나 자신을 어둡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런 방법을 조금 다르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증명사진도 사실은 다르게 차별화된 증명사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만의 어울리는 메이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눈썹색을 너무 검정색을 하거나 아니면 회색으로 진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 봄인 저에게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컬러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갈색이거나 고동색의 색깔이 굉장히 어울리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홍색이거나 아니면은 너무 빨간색보다는 약간 톤 다운된 고동색이거나 아니면 누드색이 굉장히 눈에도 아이섀도우를 굉장히 잘 어울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홍색이거나 주황색 계열이 굉장히 봄 컬러에는 맞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헤어도 블랙이거나 아니면 너무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저만의 방법이긴 하지만 이렇게 자기 컬러를 좀 알게 되면 부드럽게 메이크업이 가능하고 너무나 좀 세련된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된다면 컬러 테스트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시고 그런 방면으로 해서 메이크업과 헤어를 받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류 작성을 위해서 한 번쯤은 증명사진을 꼭 찍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제가 지금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자신에게 맞는 메이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컬러가 무엇인지 그리고 헤어도가 어떤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또 잘 알아본다면 실제 증명사진을 지금 찍는 것이지만 그걸 통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어울리지 않는 헤어두거나 아니면 메이크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동행 서비스로 여러분들과 함께도 많이도 해봤고 이런 부분에 그런 실수와 경험담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증명사진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실제 얼굴과 비슷한 사진을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자, 자신이 생각하는 자기와 또 남이 생각하는 자기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너무 자신을 아름답게 과하게 포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나중에는요 면접에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누군가 왔는지를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의 사진을 너무 비약적으로 아름답게 했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신과 비슷한 이미지를 좀 찾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게 또렷한 사진을 너무나 포토샵을 하는 것보다는 또렷한 사진을 드러내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번 사진까지 찍었잖아요. 자, 이렇게 사진 찍었을 때 자기 모습을 잘 기억하시면 제일 좋고요. 자, 이 모습을 가지고 면접복을 고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서류가 합격하면 그 다음부터 과정이 사실상은 비용 측면입니다. 이제 면접을 봐야 되고 또 증명사진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또 이제 바쁠 텐데요. 그렇게 바쁠 때 자, 예쁘게 찍었었던 헤어, 그다음 메이크업, 증명사진까지 찍은 날 사실 면접복을 고르는 것이 가장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많이 여러 친구들을 보는데 준비되지 않은 화장과
그냥 맨 얼굴로 면접복을 고를 경우 자신에게 맞지 않는 컬러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그런 상황이 직접적으로 가장 예쁘게 보이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과 헤어를 한 상황에서 면접복을 고르거나 아니면 구두를 고르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에서 인사나 워킹을 함으로 인해서 이거 구두를 신어도 굉장히 자기에게 맞는지, 그리고 또한 이 면접복 자체가 자기를 더욱더 환하게 비추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키가 높이 보이고자 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저는 잘 이해는 하는데요. 보통은 7cm 구두를 적정하게 이제 저희들은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키가 162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높은 구두의 센치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13cm, 11cm까지 이렇게 신고는 있는데요. 걸어오는 걸 보면 사실은 워킹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면접을 보는 것 자체가 본인의 전부를 보여주는 과정이기도 하잖아요. 자, 걸어오는 단계부터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리고 또한 인사를 하면서 앞으로 넘어지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은 굽을 신었다가는 자신의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색하기도 하지만 또한 어설픈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모습으로 과연 변신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선은 면접복을 고르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이미지를 찾고 또한 승무원으로서 적합한가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얼굴과 헤어 그리고 또한 그런 부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깊은 가르마나 우리가 말하는 쪽머리지만 올백을 한다고 그러죠. 머리를 다 전체를 넘기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깊은 가르마 아니면 반가르마로 해서 잠깐 가르마를 타는 듯한 그런 모양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한번 증명사진을 찍어보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승무원이 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아마 이 이미지 메이킹일 텐데요. 저는 사실상 이 부분은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정도면 충분히 이 이미지에 대해서 만들 수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될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한다면 승무원 이미지로 충분히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이미지를 다 만들고 이제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네, 7번째 과정입니다. 바로 모의 면접입니다. 자, 나에 대해서도 알았고 회사에 대해서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통해서도 제가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 대해서도 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실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제는 면접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들어가면서부터 나올 때까지의 워킹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들어가서 20분간 서 있는 자세도 이제는 필요합니다. 사실 20분 동안 그 고정 자세를 움직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웃을 수 있는 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꼭 통과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웃으면서 20분간 한번 서 있어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실 거예요. 자, 입에서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눈을 어떻게 떠야 될지 그리고 누구를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막막할 겁니다. 그래도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룹이나 개인 스터디에서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모의 면접을 한다는 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간을 거꾸로 버리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명이 모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4명 정도 아니면 6명 정도가 모여서 면접관을 2~3명을 앉혀놓고 상대적으로 한번 질문을 통해서 무엇이 부족한지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 있는 자세 굉장히 힘듭니다. 20분 동안 아마 땀이 등에서 계속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얼굴이 경련이 나서 도저히 면접을 못 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두 번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강심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모의 면접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시험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시고 자, 들어갔을 때 내가 1번일 경우 아니면 8번일 경우 아니면 정면으로 우리 면접관님과 함께 있더라도 눈을 피하지 마시고 정면을 쳐다볼 수 있는가도 확인하시면서 그런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신다면 굉장히 준비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태도나 모습 그리고 내용도 직접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한다면 아, 내가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못하고 있구나 아니면 자세가 굉장히 엉성하다 아니면 표정이 굉장히 불안하거나 아니면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웃는 표정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모의 면접을 하기 전에도 한 30분간 연습을 해보시고 워킹도 계속적으로 해보시면 좋습니다. 사실 저도 승무원 되기 전에 매일매일 워킹 연습을 했습니다. 사실 학생으로서 걷는 게 굉장히 엉성합니다. 자, 운동화를 신고 뭐 끌고 다니거나 아니면 어떻게 되죠? 터벅터벅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승무원의 워킹은 일자 워킹이에요. 그래서 11자 모델하는 워킹이랑은 조금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 워킹을 연습하면서 매일 30분간 똑같은 길을 지나가더라도 일자 워킹을 하면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요. 그런 것을 연습한다면 충분히 효과적으로 준비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이네요. 지원하기입니다. 자, 이제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하면 어느 항공사에 지원하면 좋을지 망설이지 않고 지원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자신이 가고 싶은 항공사 공부를 했다면 나에게 맞는 항공사가 어느 항공사인지도 잘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큰 대형 항공사여도 좋은지 아니면 LCC라도 꼭 가야 되겠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국내 항공사일지 외항사를 갈지에 대해서도 한번 구분을 하시고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사별 지원 자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어느 항공사는 이래서는 안 되고 어느 항공사는 이 부분은 꼭 해주십시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 자격은 꼭 살펴보셨다가 채용하실 때 채용 공고가 나오면 바로 즉시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지원하기에 앞서서 최종 합격 스펙은 그래도 어떤 사람이 합격했는지에 대해서는 꼭 살펴보시면 좋을 텐데요. 자, 어떤 사람이 850점, 750점, 뭐 570점도 합격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마다 어떤 합격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도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만약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면 다음 기회로 보류하는 것도 꼭 중요한 부분이니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의 면접을 계속 통해서 기출문제를 하시고 또한 계속적으로 답변을 하시면서 자신이 그 경험을 쌓으면 굉장히 그 부분에서 실제 면접을 볼 때라도 당당하고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면접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승무원은 어떤 사람이 합격을 하냐?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만이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첫 지원이 중요하다던데 라고 저한테 굉장히 자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8가지 과정을 보여드린 것처럼 자신만의 대답을 잘 준비하고 또한 하나씩 준비를 잘했다면 그 과정을 잘 밟은 사람만이 한 번에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제가 알려드린 8가지 과정 중에서 어느 하나도 사실상은 빠뜨릴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자, 나만 알면 될까요? 회사만 알면 될까요? 사실 그리고 모의 면접도 굉장히 중요하고 자신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출문제가 어떤 것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자기소개서나 입사지원서 작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하게 승무원이자라는 목표를 가진 친구들이라면 이제부터는 시간과 목표를 정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도전하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지금까지 승무원이 되는 노하우의 과정들, 자, 1HOW로 승무원이 되는 노하우 6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내년 상반기 2018년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정말 선생님의 도움으로 합격이 되었습니다라는 좋은 소식을 저도 듣고 싶습니다. 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요. 네이버 카페 에어24거나 페이스북 면접의 여왕을 찾으시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셨다가 여러분들이 물어봐 주시면 정성껏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승무원이 되는 노하우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